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성교육 실전 사례를 연구한 교사 김연진입니다. 올해 제가 운영했던 내용과 방법을 조금이나마 공유하여 연구대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관심 분야와 관련된 교육청의 교육계획, 시책, 세부 계획안을 탐독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어떤 부분을 발전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서론에 제가 만난 아이의 에피소드를 적었는데 이것이 연구의 필요성이 되었고 관련하여 협력적 인성교육 실천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존 입상자 보고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팸 포털에 올려진 자료들을 보며 다양한 연구 제목, 실천 과제,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보고서 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연구 제목입니다. 계획서를 낼 때 한 번 정한 제목은 바꾸기 어렵고 또 보고서의 첫 인상과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것이 바로 연구 제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전 재구성한 인성검사지로 사전 설문을 통해 아이들을 분석하고 그중 집중지원이 필요한 4명을 마음챙김 학생으로 정하여 세심히 관찰하였습니다. 3개의 추진 과제 속 9개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각 주제 아래 학생의 직접적 반응을 적은 학생 성장 토크와 교사 성찰 다이어리를 넣어 수시로 피드백을 강조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 사후 설문지로 양적 변화뿐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관찰 변화 기록, 학생과 학부모 한 줄 소감 등 질적 변화에 주력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안점은 일반화이므로 이 부분을 좀 더 힘을 주어 저는 각각의 실전과제 앞 페이지에 가정 연계와 교사 나눔을 넣어 프로그램 활동 과정 및 각 운영 성과를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 요령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란하거나 과한 제목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 흐름을 벗어나지 않게 보고서 중간중간 연구 주제와 제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학생과의 교육활동 상호작용이므로 평소에 사진 그리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두세요. 교육활동 중에 수시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저는 손글씨 메모, 패드의 활용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안팎으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배 교사에게 제 연구를 함께 공유하면 객관적 시각에서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좋은 조언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틀과 디자인입니다. 보고서는 흑백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게 보이도록 색, 디자인을 고민하였습니다. 바쁜 짬을 내어 보고서를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선생님들의 연구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구슬처럼 잘 깨어져 좋은 보고서 결실을 맺으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대회에 참여한 교사 신하진입니다. 저는 인성교육 연구대회를 처음 준비하며 막막한 점들이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면 좋을지 제가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제가 참여하는 연구대회 입상작을 많이 보는 것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 교육포털에 들어가면 연구대회에서 여러가지 연구대회 입상작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연구대회 입상작을 많이 보면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고서의 형식은 어떠한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구성에 대한 대략적인 체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연구대회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주제를 정하는데요. 입상작들을 살펴보면 진로, 생태, 독서,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인성교육과 연결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 중 연구의 대상과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의 제목을 정하는데요. 연구의 특색이 잘 드러나면서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드러나도록 짓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를 계획할 때는 이론적 배경을 다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참고한 것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2022년 서울 인성교육계획,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등입니다. 현재 인성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역량과 덕목을 보고서에 녹여낸다면 더욱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먼저 재구성하고 1년 동안의 활동을 미리 계획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각종 교육 사이트에서 과목별 교육과정 진도표를 뽑아 재구성에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보고서의 디자인일 텐데요. 예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보고서를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출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계획한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체계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틀을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고서에 공백이 없도록 치밀하게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 예산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꿈잼이나 꿈실,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수업친구 나눔 교사단 등을 하시면 수업 역량도 키우고 교육 자료나 외부 활동을 위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연구 발표대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쓰는 기간을 넉넉하게 3-4주 잡았습니다. 또한 보고서 수정을 위해 제출 전 2주 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고 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실태 분석의 결과가 연구의 실천 내용, 결론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를 다 쓴 후 필요성과 목적, 결론이 일치하는지, 용어를 바꿔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또는 생각해 볼 점입니다. 우선 글꼴과 그림의 저작권을 모두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알아봅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사진도 싣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또 보고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소 학생들의 활동 사진을 많이 찍어 놓고 정리해 놓아야 보고서를 쓸 때 사진을 수월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냐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연구를 하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연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면목초등학교 조규열입니다. 지금까지 제 연구활동을 영상으로 간략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신하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주제를 정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빛나는 가치와 잠재성을 별로,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묶음을 별자리로, 별자리가 모여 협력적 인성을 갖춘 학생들의 교실을 소우주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별자리 이름 중 공동체를 아우르는 별자리의 고유 이름은 에리다누스 자리인데, 왕관 자리나 쌍둥이 자리에 비해 친숙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과감하게 강물 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런 부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개인 연구라고 해서 혼자 하는 연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별자리, 소우주는 BTS의 소우주 노랫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연구 주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소우주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분이 계셨고, 학생들과 함께하면 좋아할 만한 활동들을 알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의 보고서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 대회에 입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두려움과 망설임에 저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너는 이번에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고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믿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은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의 나눔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결국 연구의 혜택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일찍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결과를 반성하며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교사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연구 보고서 작성이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력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연구대회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에 참여했던 교사 조영선입니다. 연구대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연구를 실행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쪽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먼저 쓴 페이지이자 연구 내내 계속해서 고쳐 쓰고 보고서 제출 직전까지도 수정했던 곳이 바로 보고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첫 페이지입니다. 보통 보고서의 일쪽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담기게 되는데요. 이 연구가 왜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이곳에 잘 표현해야 심사위원들께서 나의 연구에 공감하며 보고서를 살펴보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우리 학급의 문제점,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밝히며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부각했고요. 두 번째로 서울 초등교육, 창의공감 교육과정과 같이 교육청의 시책 또한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언급한 필요성 두 가지를 연계하여
아이들의 인성 틈새를 채우기 위한 해결책,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된 맞춤 처방이 바로 나의 연구임을 어필하였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소제목을 붙여 연구의 필요성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였고,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내는 것도 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연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구자들은 아이들과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우리의 보고서에 들어갈 소중한 구슬들인데요. 이 구슬들을 어떻게 꿰어야 보배가 될까요? 수많은 활동들이 의미 없이 나열된다면 그저 일회성 활동들의 나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천 과제별 활동 주제에 따라 하나의 프로젝트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연구 실천 과제를 4가지로 정하였고, 또 각 실천 과제별로 3가지씩의 활동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 활동 주제가 곧 하나의 프로젝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본론 부분에 이와 같이 4단계의 프로젝트 단계와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틀을 만들고 활동 결과들을 정리하였더니 다양한 활동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재구성되어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각 프로젝트 단계 명칭 옆에 이렇게 순서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콘을 덧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연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물론 연구자 본인이지만 다양한 시각을 가진 멘토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 연구대회 1등급 입상 경력이 있는 선배님께서 연구기간 내내 연구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고 구체적인 활동을 함께 고민해 주셨고요. 처음에 이것저것 너무 욕심부려서 설정해 놓았던 실천 과제를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이 되도록 정리할 수 있게 새로운 시각을 제안해 주신 수석님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접해보신 교감 선생님께서는 제 연구 보고서에서 보다 강조해야 할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후배 선생님께도 조언을 구했는데 100번을 읽어도 보이지 않던 오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멘토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기도 하고 한참을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부분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연구보고서 작성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팁이 선생님들의 연구를 가장 돋보이게 어필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 서원초 교사 최혜민입니다.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대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서울교육포털과 에드넷 티클러에 탑재되어 있는 입상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상작을 통해서 보고서에 대한 감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보고서를 읽을수록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보고서 분석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대한 감을 잡으셨다면 연구의 주제와 제목을 정해보세요. 연구의 주제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점에서 도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연구의 제목은 연구의 주제에 맞는 자신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기술하는데 이때 독립변이를 먼저, 종속변이를 나중에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구의 주제와 제목을 정할 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총론해설, 서울 인성교육 시행계획, 학년에 맞는 교육청 시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목차와 분량을 정하세요. 목차는 화면과 같이 보통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만의 특색 있는 이름을 넣어서 목차를 정하시면 됩니다.
목차가 정해지면 총 20쪽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분량을 적정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전 과제를 몇 가지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분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틀을 정하세요. 보고서 작성 규정에 따라 여백, 글씨체, 줄 간격을 전체적으로 설정해서 정하시고 최대한 실전 활동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가독성을 살리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줄 수 있는 틀을 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세요. 실전과제 활동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보고서를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사진이나 작업하시는 보고서를 이중으로 저장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심사기준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성하시고 동료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할 자료나 서류는 미리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연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보고서 제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중학교 교사 임필효입니다. 저는 올해 상상톡톡 아트버스 프로그램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란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맡았는데 입학하자마자 코로나를 겪은 세대이다 보니 아이들이 학년 초부터 많은 문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정리해가면서 저는 연구의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어떤 수업을 통해 연구를 진행을 할지 그래서 상상톡톡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상상톡톡 아트버스라는 단어에는 저의 특색 교육 활동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업의 내용, 그리고 수업의 절차, 블렌디드 러닝, 요즘의 이슈를 좀 담고자 해서 메타버스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교육 활동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이렇게 연구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실행하였는지 보여주는 이 페이지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성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중간중간에 학생 참여 팁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수업 과정 사진도 오른쪽에 넣고 그리고 하단에는 학생의 소감과 교사의 수업 성찰 이렇게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학년 초에 했던 그 실태 분석 사전 검사 그리고 연구의 검증 결과 분석 결론 부분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가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를 쓰면서 중점을 두고 했던 점은 첫째, 연구 제목에 자신만의 특색 교육 활동과 연구 목표가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연구 목표에 적합한 수업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구안 적용해야 하는데요. 연구의 목표, 연구의 실행, 연구 결과 분석, 결론이 일관성이 있어야 완성도 있는 연구 보고서가 됩니다. 셋째, 연구 보고서에 연구한 내용이 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분량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인성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페이지에 1년간의 연구가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관리,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보고서 제출이 9월 중순이라서 매우 촉박했습니다. 학년 초에 수업 실행 부분 틀을 미리 만들어서 그때그때 보고서를 정리하고 수업 과정 사진과 학생 산출물을 미리 스캔하여 폴더에 정리해 두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례 나눔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